여기 보자. 지구계가 뭐야? 지구가. 지구계. 지구가 영어로 뭐냐? 지구. 땅이야, 땅이라는 의미거든 사실 저게. 땅이라는 의미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어쩌라고 하는 거야. 땅지자에 공부자.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 공 모양. 그래서 지구야. 자, 계란. 여기 계란 찍게. 계란 영어 시스템이야. 뭘 의미한다? 체계. 어? 뭐지?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통합적인 체계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로만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네는 뭐야? 서로 뭐고 있다? 영향을 주고받는 뭐긴 어떤 영역을 계라고 불러. 자, 지구계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겠지. 지구계에는 뭐뭐 있다? 여기 땅, 직권. 그려보면 되겠다. 지구 있지. 네. 자, 땅바닥에서부터 지구 내부까지를 뭐라고 한다? 표면에서 내부까지를 직권이라고 부르고, 자, 지구 표면에 뭐가 감싸고 있어? 지구 표면의 70%가 이렇게 있는 애를 70% 되겠지? 수권. 자, 그 다음에 지구를 뭐가 둘러싸고 있다? 대기가 둘러싸고 있지? 얘를 뭐라고 한다? 기권이라고 하고, 기권은 보통 대기라고 부르지. 저 대자가 뭐일 거 아니야? 한자가 띠대자거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띠 이런 의미야. 자, 평균 두께는 약 1000km 정도인데, 자, 직권은 지표에서 어느 정도 될까? 두께가. 직권은 지구 중심에서 두께가 얼마나? 6,900. 6,400km. 6,900은 어디서 들었니? 6,400km. 자, 그 다음에 지구 바깥에 뭐가 있어? 지구 바깥에 이게 외곽이야, 외곽. 자, 외곽. 근데 왜 빨간색으로 했을 거 아니야? 우리 주변에 뭐가 있나? 태양이지. 자, 지구에 있는 에너지는 대부분이 태양에서 들어온 에너지야. 자, 태양 에너지 있고 또 뭐 있냐면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달의 인력 해갖고 지구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는 총 3개로 우리가 보통 내는 이게 외권에서 오는 태양국사 에너지, 그 다음에 달과 지구 사이의 인력, 그리고 지구 내부에서 방사성 원소가 분비하게 만들어낸 열 에너지. 그리고 3가지가 있어. 자, 그 다음 또 뭐 있니? 자, 여기 누가 살아? 생물. 그렇지. 생물이 어디 산다? 수권에. 그 다음에 직권에 걸쳐서 어디까지? 기권까지 생물권이지. 그래서 보통 이 5개의 영역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 지구 겉부분인 지각과 지구 내부 수권은 바다, 강, 호수, 지하수, 빙하 등 지구에 있는 물이야. 자, 뒤에다 하나만 더 쓰자. 자, 수권에는 뭐도 포함되냐면 수증기. 수권은 대기에 있는 수증기도 물이기 때문에 포함될 수 있어. 그리고 이 수증기가 기상 현상을 일으키지. 자, 그 다음 생물권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체와 이들이 분포하는 영역으로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 살고 있어. 자, 왜 기권에는 어떤 생물이 살아? 새도 있고,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바이러스나 세균도 날아다니지. 뭐 이런 애들도 있지. 자, 그 다음 외권은 기권의 바깥쪽에 있지. 바깥쪽에. 지구, 그러니까 대기권 바깥쪽에 있는 들 전부 외권이라 그래. 자, 그럼 외권은 어디서부터 1000km 이상 넘어가는 데를 외권이라고 하는데, 이거 되게 특이하게 기권 바깥쪽에도 여기서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 게 지구 자기장이 있거든. 지구 자기장은 이 1000km 바깥쪽에서도 엮여 있어. 그래서 명확하게 나누긴 애매하지만 지구를 제외한 바깥쪽에 기권 바깥쪽을 뭐라고 한다? 외권이라고 한다. 자, 지구계에 보면 자, 물질이 순환하는데, 자, 지구 여러 영역을 걸쳐서 물질이 순환하는데 우리가 보통 순환하는 애들을 3개를 따져. 뭘 따지냐면 첫 번째 물이 순환하고, 두 번째 탄소가 순환하고, 세 번째 질소가 순환하게 돼. 자, 물은 여러 영역에 걸쳐서, 자, 얘는 어디서 순환해?
수권, 지권, 기권, 여기다 누구까지 엮여? 생물권까지 엮이지. 그래서 물이 뭐한다? 서로 순환하고 있다. 됐니? 네. 자, 그래서 보통 이걸 따지자면 수권에서는 물, 그 다음에 얼음, 수증기의 형태로 있고 지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지. 그 다음에 기권에서는 주로 무슨 형태로? 수증기의 형태로. 자, 생물권에는 액체인 보통 물의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영역들은 뭐예요? 물이 이동을 하지. 자, 물이 이동하면서 뭐 하냐면 물이 이동할 때 에너지의 순환도 일어나. 자, 물이 이동할 때 에너지도 같이 물 타고 이동하게 돼.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자, 그럼 탄소는 주로 이산화탄소의 형태, 그 다음에 유기물이라고 하는, 자, 이거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을 유기물이라고 하거든. 자, 유기물의 형태, 그리고 제일 많은 형태가 뭐냐면 탄산칼슘 형태야. 탄산칼슘 형태 다른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석회암 생각하면 돼. 석회암의 형태로 직권에 가장 많이 저장되어 있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물질로 서로 뭐한다? 순환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한 가지 형태로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바뀌고 움직여. 자, 그럼 질소는 대부분이 기권의 질소 형태로 있어. 그냥 질소예요. 그냥 질소 형태로 있는 게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생물권에 단백질의 형태로 많이 있어. 그래서 기권의 질소가 단백질로 올 때는 질소를 고정하는 세균이나 또는 번개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질소 고정 세균 또는 뿌리혹 박테리아 뭐 이런 애들이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생물로 끌어들여요. 식물로. 그 다음 생물권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돼서 기권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때는 자, 단백질 질소를 뽑아내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 활동하는 데가 탈질화 세균 이런 애들이 순환하도록 도와줘.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 정도 그냥 보면 되고. 자, 책봐. 자, 물의 순환. 지표에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 증가하지. 네. 그럼 뭐가 돼? 수증기. 대기 중에 수증기가 되지.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이 돼. 구름이 될 때 열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해. 그러니까 수증기가 될 때 열 에너지 흡수하지. 그리고 구름이 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해. 그 열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뭐하게 되죠? 순환하게 해주는 거야. 자, 그리고 비가 돼서 지표로 내리지. 자, 비가 돼서 지표로 내려서 물이 돼서 강을 타고선 흘러다녀. 그리고 땅에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되기도 해. 그다음 지하수도 땅 속에서 흘러가. 그래서 뭐해? 지표로 다시 솟아오르기도 하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뭐한다? 물이 계속해서 순환하게 된다. 자, 그다음 탄소. 자, 생물권에선 생물의 몸체를 이루는 탄소라고 했는데, 이걸 유기물의 형태로 봤는데,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형태가, 자, 탄소가 생물권에서는 생물권이 뭐냐? 자, 생물권은 주로 탄단지 형태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형태로 존재하게 돼.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지. 자, 이 상태로 있다가, 자, 생물권 탄단지의 형태. 자, 이건 동물, 식물 공통이고, 식물에서 보통 포도당의 형태로 저장이 돼.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얘네들이 우리가 동물이 뭐해?
먹지? 네. 먹으면 얘가 뭐로 변하냐면 이산화탄소가 돼. 이산화탄소 탄수화물이지. 그다음에 얘가 뭐에 의해서 이렇게 갈 때는 광합성에 의해서 이렇게 전환되고 얘가 이렇게 가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 때. 그래서 어디로 가? 기권으로 이동하고 얘는 기권에 있는 거지.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서로 전환이 될 수 있어. 자, 그리고 얘네들이 땅에 묻혀. 그럼 뭐가 돼? 화석 연료가 되지. 화석 연료가 될 때 어디에? 지권에 저장이 되겠지. 자, 화석 연료가 되고 얘가 다시 뭐해? 화석 연료가 불에 타면 이산화탄소가 되겠지. 연소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탄소도 뭐한다? 순환한다. 그래서 물질은 한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이 되는 거야. 자, 지구계의 상호작용 보면 외권하고 기권 보자. 우주 물질이 지구와 대기의 마찰에 의해서 유성이 되는. 자, 지구가 누구 주위를 돌아? 지구가 누구 주위를 도냐? 그 태양. 자, 태양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아. 자, 이거 뭐라 그래? 공전하지. 네. 자, 지구가 공전하는데 지구는 어느 방향으로 회전할까? 오른쪽? 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오른쪽이면 이렇게 보면 왼쪽인데?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항상 태양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가 태양을 쳐다보지. 태양을 쳐다보는 방향이 항상 남쪽이야. 태양은 우리의 남쪽이 있어. 그래서 태양을 기준으로 할 때, 자, 지구과학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모르겠지. 그럼 두 개만 기억하면 돼. 반시계 방향. 그리고 서에서 동. 자, 두 개밖에 없어. 문제 나오는 방향 다 찍으면 대부분 맞아. 서에서 동, 그 다음에 어느 방향? 반시계 방향. 자, 얘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대. 그 화살표 공전하잖아. 반시계 방향. 자, 근데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데 이 주변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렇게 떠 있어. 보니? 자, 얘네들은 자, 태양계가 태양계를 처음에 구성한 건 성운에서 그러니까 성간 물질들이 모여 있는 걸 성운이라고 하거든. 그 성운에 있는 물질이 서로 엉겨붙어. 그 덩어리가 조금씩 커지다가 계속 성장하면 지구처럼 커지는 거야. 그래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지.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얘를 움직이는 별이라고 해서 한자로 뭐라고 쓰냐면 단일 행자에 별성자 씁니다. 별인데 움직여. 그래서 해는 성이. 얘가 움직이면 자, 지구는 질량이 크다 작다? 주변에 있는 애들보다는 질량이 커. 그래서 이 지구가 다니는 공정 궤도에 이걸 점유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거든. 그럼 얘가 가면 이 주변에 있는 애들 어떻게 돼? 지구 중력에 의해서 끌려 들어오겠지. 자, 지표가 있고 위에 뭐가 있다? 대기가 있어. 대기가 이렇게 있는데, 자, 얘가 빠른 속도로 지구로 들어와. 그러면 대기하고 얘 사이에 뭐가 생겨? 마찰이 생겨. 마찰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돼? 타기 시작하지. 자, 그렇지. 지금 광화문에서 BTS 나왔지. 자, 얘 불타올라. 나 저쪽에 어디지? 내가 금요일에 수업하는 데가 그 청와대 뒤야. 종로거든. 계속 어제 영어로 문자 나오고 안전 문자가. BTS 저기 한다고. 다 돌아다니지 말라고. 자, 얘가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뭐해? 불타올라서 이렇게 우리 눈에 이렇게 뻐겋게 지나가지. 빨간 건 아니지. 하얗게 지나가지. 얘를 뭐라 그래? 흘러가는 별에서 유성이라고 그래. 됐니? 이제 자, 그 다음 얘가 다 미처 타지 못하고 바닥에 이렇게 뚝 떨어져. 그럼 뭐라 그래? 운석. 얘가 이렇게 뚝 떨어지면 얘를 운석이라고 하는데, 운석은 구름자 돌석자야. 구름 사이로 떨어진 돌이야. 자, 바닥에 떨어지면 얘가 뭐해?
충격을 주고 빵 하고 하지. 바다가 이렇게 크레이터를 만들겠지. 그래서 우리 그 공룡이 사라진 설 중에 하나가 있거든. 운석 충돌설. 운석이 충돌해서 지구 대기에 변화가 생기고 지구 평균 기온이 떨어져서 공룡이 멸종했다. 공룡이 멸종했을까? 어딘가 살아있지 않을까? 살아있다고 하는 애들 중에 현재 남아있는 애들이 세네. 조류가 공룡이 조류로 진화했다라는 점이 있잖아. 그래서 그 최근에 공룡 보면 내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데 누구 그린 거냐? 김이세? 아니 티라노사우루스 그리는데 티라노사우루스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이게 뱀처럼 그 껍질로 둘러싸 있잖아. 비늘로. 최근에 나오는 사례에 의하면 얘네들 뭐 있어? 깃털 달리기 나오는 걸로 나오잖아. 이 얘기를 안 보니? 자 어쨌든 뭐 하고 있다고? 외권에 있던 물질이 지구 대기로 와서 유성이 되면 얘는 기권에 영향을 준 거지. 얘 바닥에 떨어지면 어디에 영향을 준 거야? 직권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의 유성은 바닥에 안 떨어졌어. 그러니까 기권과 관계고, 운석은 외권과 직권,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보면 유성이 나타나고 직권하고 기권 사이 화산이 폭발하지. 화산이 폭발하면 뭐가 나와? 현무암이 나온다고? 현무암이 생기는 거지. 현무암이 이렇게 나오진 않지. 자, 직권에 화산이 이렇게 빵 터져. 그러면 용암이 흘러나가겠지. 용암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현무암이 되고, 이건 직권과 직권이니까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화산에서 화산재나 화산재, 색깔이 다른 게 뭐. 화산재가 뿜어져 나오면 기권에 이렇게 태양광 에너지를 받아. 그럼 지구 평균 기온이 낮아져. 그리고 또 뭐 있어? 여기 화산에서 나온 화산가스에서 포함된 물질들이 기권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직권과 기권과의 관계의 영향이지. 자, 그다음 토양은 지구상에 생물체가 살아갈 수 있는 토전을 만들어주지. 이건 직권과 생물권과의 관계. 그 다음 식물의 광합성과 동물의 호흡에 의해서 대기의 성분이 유지가 돼. 자,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계속 줄어들어. 하지만 뭐해? 동물이나 식물이 호흡하지, 숨쉬지. 숨쉬면서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뿜어. 그래서 기권의 이산화탄소 양이 줄지 않고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돼. 자, 그 다음 바다에서 증발된 물이 대기 중에서 뭐가 된다? 구름을 형성해. 그 다음 생물체에 의해 물질이 용해돼서 생물권과 수권 사이에 관계가 형성돼. 이게 뭐냐면 생물권하고 수권이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숨을 쉬어. 물고기가 숨 쉬면 뭐가 발생해? 이산화탄소가 바닷물 속에 녹아드는 거야. 그럼 바닷물 속에 녹아들면 바닷물 속에 사는 애들이 광합성에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바닷속에 있는 광합성에 의해서 산소가 만들어진 생물권에서 만들어진 산소가 바닷물 속에 산소를 풍족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풍족하게 바닷물 속에 있는 생물들이 숨 쉴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리고 해저 지진으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 지진의 일이 생기지. 자,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땅이 흔들려. 그럼 바닷물이 흔들려. 자, 이건 직권에 의해서 직권 이인은 누구예요? 수권에 영향을 주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건 직권과 수권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거야. 아니, 직권의 구조부터 지구 내부 구조. 자, 지구 내부는 지구를 보면, 자, 우리가 지구 내부를 연구해야 되잖아. 지구 내부를 연구할 때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직법은 뭐냐? 자,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간접적인 방법이 있어. 자, 직접적인 방법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땅 파고 들어가는 거야. 자, 땅 파고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 이걸 시추하는 거야, 시추. 자, 시추는 땅 파고 들어가는 거고 멍멍이 시추다.
땅 파고 들어가는데 땅 파고 들어가는 건 한계가 있다. 땅을 어떻게 팔 것 같아? 그 드릴. 드릴 같은 걸 파는데 얘가 이렇게 있잖아. 자, 땅 여기다 장비 설치하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 자, 지금까지 가장 깊게 판 게 얼마까지 팠을까? 얼마나 팠을 것 같아? 20kg. 얘가 20kg까지 팠어. 얘 어느 나라에서 팠을까? 러시아. 자, 러시아, 소련. 러시아 되기 전에. 소련이 공산국가지. 네. 쟤는 그냥 하라면 하거든. 그래서 판 거야. 한 20kg까지 팠는데, 자, 그 이후 더 이상 못 팠어. 왜? 왜 못 팠을까? 뜨거워서. 돈이 없어. 돈 들잖아. 돈도 없고 이때 소련이 돈이 공산국가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 까라면 까는데 돈이 없으니까 더 이상 못 까는 거지. 그래서 파다가 말았어. 그래서 한 20kg까지 팠는데 이건 직접 뚫고 들어가서 본 거지.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야. 근데 이게 팔면 팔수록 돈이 왜 많이 드냐면 이렇게 파지. 깊이 팔 거 아니에요. 이걸 넓게 못 파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옆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올 거 아니야. 네. 밀고 들어오면 얘가 어떻게 돼? 이게 유지가 돼? 안 돼. 무너지니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뭐 20kg 가까이 뭘 해야 되고 뭘 집어넣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 파는 거야. 신축은 약 20kg까지 파다 말았어. 그러니까 직권 일부 판 거야. 그 다음에 직접 눈으로 보니까 지구 밑에 있던 게 위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지. 네. 뿜어져 나오는 거 연구해도 돼. 그래서 그거 뭐야? 화산이 방출될 때 분출물 나오지. 화산 분출물을 통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 나와. 뭐 나왔다? 시추하고 화산 분출물 주기. 그 다음 간접적인 건 직접이 아니지. 그러니까 다른 현상들을 통해서 유추해 보는 거야. 자, 간접적인 방법의 대표적인 게 지진파예요. 자, 지진파는 땅에서 여기서 빵 하고 찍어. 그럼 이 충격이 주변으로 방출돼서 지나가겠지. 자, 이때 지진이 발생한 땅속 지점을 지진이 발생한 데다가 얘를 진원이라고 그래. 자, 진원은 지도에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표시해 진원을? 땅속인데 지도는 지표만 그려놨지. 그러면 자, 이 진원에 이게 지표야. 지표상에 수직인 지점에 지진이 발생하는 걸 지도에 표시하는 거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진앙이라고 불러. 지도에 표시하는 건 뭐다? 진앙이다. 진원은 땅속이니까 표시가 안 돼. 이 지진파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개로 나눠. 뭐로 나누냐면 지진파는 P파하고 S파가 있어. P파는 프라이머리가 무슨 뜻인지 아니? 먼저야, 먼저. 먼저. 우선권을 줄 때 프라이머리라고 하는데, 자, 지진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P파야. P파는 속도가 좀 빨라. 얘는 약 7에서 8km/초 정도 돼. 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천안 터미널까지가 거의 직선으로 80km 정도 되거든. 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진이 빵 쳤지. 그러면 천안 터미널에 딱 10초면 도착해.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 한 15초인가? 15초 한 20초. 서울에서 대전까지 200km를 보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빨라. 자, S판은 좀 느려서 얘는 어느 정도 가냐면 얘는 3에서 4km/초 정도 걸려. 그러니까 반 정도 느리지. 그래도 빨라. 자, 얘가 왜 S판이냐면 세컨더리 해갖고 두 번째 온다 그래서 S판. 그래서 얘네 둘을 가지고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해. 자, 어떻게 연구하냐면 P판은 고체, 액체, 기체 모두 통과할 수 있어. 근데 S판은 고체만 통과해. S파가 고체만 통과하기 때문에 자, P파는 지나왔는데 S파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럼 지구 내부에 뭐가 없다. 고체가 아닌 다른 영역이 있다. 자, 예를 들어보자. 지구 이렇게 있어.
자, 지구 내부의 어떤 영역이 이 영역이 고체가 아니에요. 고체가 아닌 영역이에요. 자, 기체의 경우를 가정해보자. 자, 지구 내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져, 낮아져? 높아져. 자, 여기가 기체. 자, 기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 부피가 팽창해. 자, 누가 이거 연구해서 발표했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지? 샤를. 그렇지. 샤를이 온도가 1도 증가할 때마다 0도 대 부피의 273분의 1씩 증가해. 그래서 온도가 273도 증가할 때마다 부피가 2배가 되지. 자, 근데 지구 내부 딱딱하니까 부피가 변할 수 없어. 그럼 뭐가 변해? 자, 크기는 그다음에 얘가 움직임이 더 질량이 어떻게 변하냐? 얘가 더 빠르게 움직이지. 빠르게 움직이면 충돌 횟수가 증가해, 감소해? 증가해. 그게 압력이에요. 자, 지구 내부로 갈수록 온도가 증가하고 부피가 증가하니까 압력이 어떻게 된다? 증가해. 근데 지구가 생긴 지 몇 년 됐을까? 45학년, 46학년 정도 됐지. 자, 지진 1년에 몇 번씩 일어나? 1년에 만번? 수천 번, 수만 번 일어나지. 자, 충격받으면 얘가 어떻게 돼? 불안정하니까 터질 수 있지. 충격 빵 받으면 금가잖아. 단층 생기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뚫고 나오면 어떻게 돼? 터지겠지. 자, 근데 아직까지 지구가 터졌다, 안 터졌다? 안 터졌다. 최소한 뭐는 아니다. 기체는 아닐 거다. 그러면 고체 아니지. 에스파 사라졌으니까. 고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기체의 가능성은 거의 없지. 그럼 남은 건 뭐야? 액체. 그래서 지구 내부의 어떤 영역은 무슨 상태? 액체 상태로 추정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 자,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방법, 지진파를 통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해 볼 수 있어. 그리고 이 지진파 연구하잖아.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건 지진파 연구를 통해서 그거 있잖아. 원유 탐사. 그거 많이 해. 이거 지구 충격을 빵 줘. 그러면 지진파를 보내갖고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찾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게 고래들이. 바닷속에서 꽝꽝 때리잖아. 그럼 고래가 교미를 못한대. 그러니까 번식을 못한대. 고래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요거랑 관계가 있다라는 설들이 한참 많이 나왔었어. 자, 지진파 연구하고 또 뭐 연구할까? 뭘 또 연구하냐면 운석을 연구해. 운석의 성분을 분석해. 자, 운석의 성분을 왜 분석하냐면 아까 얘기했지. 자, 태양계에 어떤 성분이 있었어. 성분은 성분 물질이 많이 모여있는 걸 성분이라고 해. 자, 성분이 있고 얘가 여기서 어디서 나와? 자, 초신성이 빵 하고 터져. 초신성은 별이 수명이 다할 때 태양과 질량이 큰 별들이 수명이 다하면 팽창하다 빵 하고 터지거든. 이때 빵 터지니까 에너지가 전달이 될 거고. 추워? 자, 에너지가 전달되면 얘가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이니까 흔들리겠지. 흔들리면 여기 있는 입자들이 서로 뭐해? 서로 엉겨붙어. 엉겨붙다 보면 얘가 뭐해? 회전하면서 원반 모양을 형성 이렇게 원반 모양이 이렇게 형성하게 되고 얘가 계속 회전해. 그러면 중심에 큰 뭐가 생긴다? 행성이다. 중심별이 생겨. 그래서 얘가 태양이 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회전하잖아. 그러니까 안으로 모이기 시작해서 얘가 회전하기 시작해. 그러면 조금 덩어리들이 조금씩 더 커져. 그럼 이 조그만 덩어리들이 움직이다가 뭐예요? 충돌해서 덩어리를 더 키워가겠지. 그래서 행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주변에 있던 물질들을 다 끌어들이지 못했을 거 아니야. 이 끌어들이지 못한 물질들이 지금도 떨어지는 거예요. 46억 년 전에 지구가 생기면서 미처 들어오지 못했던 애들이 지금도 들어와. 그러면 이 들어와서 얘가 뭐가 돼? 유성이 되고 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운석이 떨어져서 이 운석의 성분을 비교해보면 얘는 누구처럼? 지구를 만들었던 물질 같은 성분을 갖고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운석을 분석해보면 지구 내부가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유추해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구에 없던 거지만 지구랑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걸 분석하면 지구 내부의 성분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야. 이해가니? 자, 이게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자, 여기 프린트 보자.
물체 내부를 조사할 때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간접적인 방법이 있는데 직접적인 방법에는 자른 물체의 단면을 관찰해. 칼로 잘라. 모양 보면 되잖아. 자, 그리고 또 뭐 있어? 외과 수술할 때 칼로 자르는 거지. 칼로 이렇게 쭉 잘라서 이렇게 보면 아, 뼈가 부러졌네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내시경 검사 뭐해? 카메라. 여기 사람 있으면 사람 있지. 카메라를 입으로 집어넣어. 그 다음에 똥꼬를 집어넣어. 그 중간에 이렇게 만들어. 양쪽을 실제로 한 번에 집어넣잖아. 자, 위로도 집어넣고 아래로 집어넣어서 몸의 내부의 장기 구조를 관찰해 볼 수 있어. 최근에는 어떻게 뭐 하냐면 다리 있잖아. 허벅지로 내시경을 집어넣어. 혈관 타고. 그럼 얘가 이렇게 타고 뇌까지 가. 뇌혈관까지. 근데 왜 허벅지로 집어넣을까? 목구멍 집어넣어도 되잖아. 여기 목구멍이 똑바로 위험해. 여기 혈압이 높지? 동네에서 가니까 혈압이 높으니까 이걸 잘못 들어오면 이게 빡! 뿜어져 나와. 진짜 무슨 영화에서 이렇게 목자를 이렇게 쫙 뿜듯이. 이리로 집어넣으면 안 돼. 그럼 밑으로 집어넣어. 왜? 그나마 멀려. 혈압이 낮지. 혈압도 낮고. 그 다음에 암을 가능성이 빨라. 차라리 그걸 쉽게 말해요. 다리 혈관을 집어넣는데 다리 혈관을 못 먹었어. 뭐 하면 돼? 다 자르면 돼. 근데 누구 집어서 잘못해서 뭐가 잘라? 뭐가 잘라 죽어. 더 위험한 거 하는 거야. 뭐가 여기까지. 그 다음에 간접적인 방법이 두드려보는 거. 두드려보는 거 어디 가면 많이 봐. 수박 살 때. 수박 두들기지. 이거 말고 또 있잖아. 니네 친구끼리 그렇지. 뇌 있냐고 두드려보지. 그래서 퉁퉁 쏘다가 이 새끼 뇌가 없네 이러는 거잖아. 자, 그런 거 있어. 그 다음에 엑스턴 촬영. 엑스턴이 뭐야? 그 엑스레이. 엑스레이 찍어보면 뭘 할 수 있다? 내부. 내부 구조. 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그래서 판다리 아프면 외과 가면 제일 먼저 하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확인하고 근육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그 다음에 자기공명 영상렌즈 있지. 이거는 강력한 자기장을 방출.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잖아. 누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 큰 통이 집어넣잖아. 이 통에서 장치가 이렇게 회전해. 얘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따가 자기장을 막 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자 여기서부터 회전하면서 자기장을 계속 쏘면서 이렇게 지나가. 그럼 자기장이 지나가는 속도가 차이가 나겠지. 이거를 잘라갖고 그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른 단면들이 막 모이면 입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보면 이거 방금 같이 큰 통이 집어넣잖아. 이렇게 생긴 통에다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들어가잖아. 여기서 회전하면서 겁나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케이스 치워놓는 거야. 야 이거 회전하고 있어. 들어가. 너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계속 돌아. 안 들어가. 그래서 안 보이게 가려놓는 거야. 근데 여기 들어갈 때 뭐 가져가면 안 돼? 자석이. 자석이나 금속으로 된 거 갖고 가면 안 돼. 왜? 붙어. 가서 빵 붙으면 터지겠지. 물론 터지진 않지만 위험해. 그래서 안 돼. 그 다음에 초음파. 초음파는 뭐야? 공룡이 내는 소리가 초음파야.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만 초음파를 보면서 이게 비슷해 원리는. 초음파를 쏴서 걔가 되돌아오는 거에 가지고 속도차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지.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자 지구 내부를 조사할 때는 직접적인 거 시추, 땅을 파보는 거야. 땅에 직접 구멍을 뚫어 조사해보고, 그다음 화산 분출물, 화산 폭발시 분출되는 물질을 조사해보면 지구 내부가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겠지.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멘틀 정보까지만 알 수 있어. 자, 지구 아주 깊은 데까지 쭉 오겠니? 아니요. 외핵이나 내핵에 있는 애들이 올라오지 못하니까 멘틀 정도까지만 알 수 있어. 그래서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일부만 알 수 있는 거야. 전체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뭘 더 선호하냐? 간접적인 방법을 더 선호해. 자, 지진파이고 지구 내부로 전달되는 지진파를 분석한대. 자, 지진파 분석해보면 뭘 할 수 있다? 지구 내부가 고체인지 액체인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물질로 구성되는지 대충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정확히는 몰라. 자, 그 다음에 광물 합성 실험인데, 지구 내에서 어떤 광물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거야. 자, 이 광물 합성 실험이 최근에 곧 우리나라에서 한 거 있어. 뭐 했을 거 아니야? 광물 합성 실험. 유명한 거 뭐 있을 거 같아? 최근에 다이아몬드 합성. 자, 아주 높은 온도 압력을 가해서 그러니까 탄소를 결합을 시켜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거야. 또 다이아몬드 값이 많이 떨어졌대. 천연 다이아몬드하고 그러니까 땅 파서 찾아낸 다이아몬드랑 시험실에서 만든 다이아몬드랑 성질이 거의 비슷해. 거의 차이가 없대. 그 양 만든 양이 엄청 작대요.
근데 그걸 키울 수 있어. 그래요. 큰 덩어리도 만들 수 있어. 그 다이아몬드 같은 게 쏴지고 있어. 그다음에 궁합용 다이아몬드라서 유리 자른 다이아몬드 있거든. 그런 건 옛날부터도 만들었어. 다이아몬드를 왜 만들까? 쓰려고 공업용 다이아몬드 유리 자른 데 쓴다니까. 쓰인 데 많아. 그래서 만들고. 자, 그다음에 옛날부터 많이 연금술. 광물합성 실험장 금도. 자, 연금술은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실패했어. 실패했다? 알려준 게 없지. 자, 네가 금을 만들었어. 너 어디 가서 나 금 만들 줄 알아 하고 얘기하겠냐? 왜? 알려주면 아니, 누군가 알려주면 안 되지. 나만 알고 나만 만들어 써야지. 자, 그 또 문제가 있어. 네가 금을 만들었어. 근데 내가 금이 많아. 근데 네가 금을 만들어. 너의 금이 많아져 점점. 근데 너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금이 흔해지는 게 문제인 거야. 자, 금의 가치는 이거 비교는 희소성이야.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 돼. 근데 얘 때문에 금이 많아져.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금의 가치가 떨어지지. 그럼 내가 뭐겠냐? 이 새끼 안 되겠네. 그래서 내가 보기엔 연금술 실패했다? 모른다가도 맞을 것 같아.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했어도 안 갈 수 있지. 근데 자, 연금술이 실제로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안해요. 자, 현대 과학자들은 연금술을 해냈어. 연금술 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 연금술은 뭐로 만드냐? 백금을 가지고 금을 만드는 거야. 자, 백금하고 금하고 누가 더 비싸요? 백금이 더 비싸. 글자가 두 글자인데. 지금은 금이 더 비싼데. 지금 금이 더 비싸? 그러니까 뭐 올라가지고. 백금도 올랐겠지 그럼. 백금도 올랐겠지. 사실 관심 없어서 모르겠는데 백금도 비싸. 일반적으로 백금도 비싸. 자, 비싼 백금에다가 돈을 쳐뜨려. 그래서 금을 만드는데 금이 싸. 백금보다. 자, 비싼 백금에 돈 쳐들어서 싼 금만을 하겠니? 아니,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금에는 여기다가 방사선 쪼여갖고 이거 쪼개는 거야, 원자 단위로. 그러니까 원자 핵 단위에서 쪼개는 거야. 그러면 얘가 안정하겠냐 불안정하겠냐? 불안정해.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금을 먹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낸 금을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면 안정한지 확인이 크게 안 된 거지. 그래서 아직 그런 거 하지 않아. 그리고 땅 파서 금 캐는 게 더 싸. 더 대규모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해. 자, 거기 보면 효과적인 방법 나왔지. 지진판 분석이 가장 효과적이야. 지진판은 모든 방향으로 전달되고 통과하는 물질에 따라 전달되는 속도가 달라져.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히 변하는 기표의 경계로 지구 내부를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한다. 근데 여기서 효과적이라는 건 경제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장 경제적인, 돈 적게 들이고 가장 많은 걸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운석 연구하려면 운석 사야 되지. 운석 떨어지는데 운 좋게도 주우면 돼. 운석 많이 떨어진 데서 기다리다가 주워와. 기다리는 것도 시간도 돈 들지. 그러니까 제일 빠른 건 가서 사오는 거야. 누가 떨어졌다? 가서 돈 주고 사오면 돼. 근데 요즘 운석이 얼마나 할 것 같아? 비쌀 거. 운석도 비싸. 막 1kg까지 되지도 않고 1kg 되는 건 보통 몇 억씩 할 거야. 그러니까 과학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는지 알아? 과학자? 자, 뒤에 가면 이제 이거 암석 나오잖아. 뒤에 가면 암석 나오면 굵기 나와. 광물이 단단한 정도. 이걸 처음 한 사람이 독일 사람이야. 모스라는 사람이야. 모스의 모스 굵기가 나와. 굵기를 1등부터 10등까지 정한 거야. 자, 이 사람이 무슨 되게 큰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는 광물 그 돌들에 누가 더 단단한지 비교해볼까 이거 했겠니? 처음에 이 생각을 했더니 아니야.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자빠져 있는데 책상 위에 돌들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암석 학자니까 돌들이 있어. 심심하니까 돌 갖고 문지르는 거야. 이거 문지르는 거지. 얘는 얘봐 바람 묻었지. 자, 그 얘기는 이렇게 문지르면서 얘가 가루가 묻네? 얘가 약한 거니까 센 거. 그럼 옆에 있는 비교 한번 줄여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자, 이렇게 줄 세워서 이렇게 정하니까 과학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시간 많은 사람들. 할 일 없으니까 이 문제를 있지. 시간 할 일 없고 시간 많고. 또 뭐까지 있으면 좋은지 알아? 돈. 과학자들은 연구하는데 돈을 아끼잖아. 다이아몬드 있잖아. 생각을 해봐. 너 다이아몬드 있어. 다이아몬드가 뭔데 있어? 탄소도 있지. 자, 탄소를 있어. 불에 탈까? 생각만 해. 자, 다이아몬드를 보면 저 불에 태우면 탈까? 생각만 하면 과학자는 태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과학자야. 그러니까 뭐해? 시간과 돈이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해. 이거 뭐하다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과학자는 돈을 많이 쓰니까 저걸 시키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 돈을 적게 쓰는 방법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효과적인 방법이란 돈을 적게 쓰는 거야. 과학자는 돈을 아끼지 않거든. 이게 대표적인 연금술사들이다. 연금술사들이 중세이잖아. 중세에 상업이 발달해서 돈이 많을 때 연금술이 발달했어. 왜? 돈만 내야 옆에 가서 나 금만 줄 줄 아는데 돈 조금만 줘봐. 내가 금 만들어줄게. 그럼 그래? 돈이 많잖아. 돈 조금 주면 얘가 금 만들어준대. 그러니까 돈 조금 줘. 근데 얘가 가서 돈 다 썼어. 만들었겠니? 못했지. 돈이 좀 부족해갖고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아. 돈 또 받아. 써. 안 되지. 그럼 얘가 가. 조금만 더 줘. 그러면 돈을 주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내가 얘한테 돈을 줬는데 아직 못했어. 근데 돈을 조금만 더 주면 된대. 근데 이미 들어간 돈이 많아. 그럼 들어간 돈 아까워서 계속 주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연금술사는 뭐해?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자, 그 다음에 돈을 갖고 있던 사람은 돈 다 줬지. 그 의지 때문에. 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날 죽여. 돈 줄 돈 없어. 그렇게 되는 거야. 얘네들은 뭐한 사람들? 돈 없고 시간 많으니까 돈 뺏어 다니는 사람들. 과학 실제로 네가 과학자가 되잖아. 그러면 실제 연구하는 것보다 연구를 타락하는 시간이 많아. 과학자들한테 투자를 많이 해줘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는데 아직은 과학에 투자를 많이 하는. 나중에 공간연대도 의식 때문에 투자 많이 해줘. 돈 벌어서 여기다 주면 쟤네가 더 큰 돈 벌게 해줘. 자, 지구 내부의 층산 구조를 보면 자,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 내부 구조를 분석을 해봤는데 지구 내부는 크게 표면부터 땅 껍데기 지각은 크게 대륙 지각이랑 해양 지각은 나눠. 자, 구성 성분이 조금 다르거든. 자, 대륙 지각은 뭘로 구성되냐면 화강암질 암석으로 구성이 돼. 그리고 해양 지각은 형암질 암석으로 구성이 돼 있어. 그 지각은 대부분이 화성암이야.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딱 흙이 있잖아. 흙은 암석이 풍화된 상태거든. 그리고 표면만 일부 퇴적아. 대부분은 화성암. 그 지구 내부에 일부 변성강지대가 있어. 자, 대부분은 화성암이고, 자, 화강암은 색깔이 하얗거든. 금속이 좀 적게 들어있어. 그래서 밀도가 작아. 얘가 2.7g/cm 정도. 평균 밀도가. 자, 형광질 암석은 얘보다 조금 밀도가 커. 3.0g/cm 정도 돼. 그래서 성분이 조금 달라져. 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산이 이렇게 높지. 바다는 이렇게 있어. 바다. 자, 대륙 지각의 평균 두께는 이렇게 생겨먹어갖고 이 평균 두께가 약 35km 정도 돼. 자, 대륙 지각. 자, 여기 해양 지각 있지. 해양 지각의 평균 두께는 약 5km 정도 돼. 그 두께 차이가 있어. 누가 더 두껍다? 대륙 지각이 더 두껍다. 자, 요걸 우리가 실험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물에다가 나무 조각을 띄워. 자, 작은 나무 조각과 큰 나무 조각을 띄우면, 자, 큰 나무 조각은 위로도 많이 튀어나와 있지만 밑으로도 많이 내려가 있고, 작은 나무 조각은 위로 조금 나와 있지만 밑으로도 조금만 내려가 있지. 그래서 이걸 여기가 멘틀인데 멘틀 위에 지각이 떠 있다고 한다면 위로 많이
튀어나와 있는 대륙 지각이 위로 얼마 안 나온 해양 지각보다 밑으로 더 깊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도 알아냈는데, 자, 지진파가 진행하다가 이 멘트라고 지각의 경계면서 지진파 속도가 달라져. 그러니까 지진파도 갑자기 불규칙하게 튀어버려. 그러면 그래프가 연속적이 그냥 갑자기 불안정해지는 지점이 생기거든. 여기를 갖다가 발견한 게 모호로비치치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호로비치치가 발견해서 모호로비치치 속도가 연속적인지 불연속면이라고 해요. 자,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하고 이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을 경계로 지각과 멘틀이 나뉘어요. 자, 이건 자, 내가 이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을 까먹지도 않아. 중학교 1학년 때 이 시험에 나왔거든. 자, 시험 문제거든. 모호로비치치가 발견한 불연속면으로 지각과 멘틀의 경계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거 수업할 때 내가 잤어. 중학교 1학년 때. 자, 중학교 1학년 때 대차게 진짜 잤다. 잤는데 그 수업을 할 때 이걸 못 듣고 내가 교과서만 봤거든. 수업을 안 듣고. 근데 교과서에 모호면이라고 돼 있는 걸 봤어. 근데 모호면은 기억이 나. 근데 이 플레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 시험 나왔는데 거기 전체 다 쓰라고 돼 있었거든. 모호면이라고 써더니 틀렸대. 그래갖고 우리 반 그때 2등한테 내가 다, 야, 답이 뭐야? 그랬더니 나를 보고 되게 한심하게 쳐다보더라고. 왜 틀려? 그걸 틀리는 병신이 어딨어? 그래. 아니,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이래. 문제 있었잖아. 모호로비치치가 발견한 불연속면. 문제의 답인데 답도 못 썼다고. 진짜 개까였지, 걔한테. 자, 근데 지금 모호면이라고 그러고, 모호면 또는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해요. 자, 지각과 멘틀의 경계가 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중3 내내 100점 맞았거든, 과학은. 1, 2, 3년, 우리는 1년에 4번씩 시험 보니까 12번 중에 11번을 100점을 맞았어. 한 문제 틀렸어요. 빠먹지도 않아. 지각 있고, 뭐 있다? 멘틀 있지. 대륙 지각은 평균 두께가 약 35km. 해양 지각의 평균 두께는 6km. 그럼 지각 밑에 뭐 있다? 지각 밑에 약 두께가 2,900km짜리. 자, 지각에서부터 2,900km까지 여기를 멘틀이라고 해. 자, 멘틀은 뭐로 되어 있냐면 얘는 감람함이라고 되어 있어. 자, 지각보다 멘틀이 왜 밑에 있냐? 얘가 밀도가 더 커. 밀도가 얘는 3.2에서 7.50까지 돼 있어. 그럼 퍼센티지 못하지. 예전에는 3.2라고 그랬는데 더 큰 7 이상 되는 애들도 있대. 그래서 멘틀이 3.2에서 약 1000까지 가서 지각 밑에 있는 거야. 아까 지구가 형성될 때 옆에 있는 작은 애 암석들이 막 부딪혀 만들어졌다 했잖아. 그때 열받아갖고 다 녹아 있었어. 다 녹아서 밀도가 큰 애들 밑으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애들 위로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가라앉은 애들이 핵을 만들고 위에 떠오른 가벼운 애들이 암석으로 된 멘틀과 지각을 만든 거야.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 밑에 보면, 자, 멘틀은 감람함이라고 돼 있고, 자, 멘틀 밑에 뭐가 있냐면 여기 외핵 있어, 외핵. 외핵 있지. 외핵은 여기가 2,900이지. 여기서 5,100까지. 자, 외핵이 있는데 외핵은 성분이 철하고 니켈로 돼 있어. 철하고 니켈 같은 금속으로 돼 있고, 그리고 외핵은 액체 상태로 추정해. 자, 왜 추정해요? 확정 짓지 않고 왜 추정했을까? 기체일 수도 있어서. 아니, 안 들어가 봤잖아. 안 들어가 봤는데 기체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기체의 가능성은 낮지. 그러니까 남은 게 뭐야? 액체. 그러니까 만약에 기체 아니면 액체겠다. 확률상 누가 더 높다? 액체가 더 높다. 이게 외핵이고. 자, 여기서부터 5,100에서 어디까지 들어가? 지구 중심 6,400까지. 여기가 내핵인데, 자, 내핵은 똑같이 철하고 니켈로 돼 있어. 그리고
내핵은 우리가 무슨 상태로 보냐면 고체 상태로 주로 추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외핵에서 피파의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거든. 그러다가 내핵으로 가면 속도가 갑자기 빨라져. 그래서 액체보다는 빠르니까 뭐겠다? 고치겠구나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외핵의 특징이 뭐냐면 외핵이 뭐로 돼 있어? 액체로 돼 있지. 외핵 액체를 그러니까 여기서 뭐하냐면 이렇게 대류현상이야. 됐니? 뭐로 돼 있다? 금속이다. 금속이 대류현상을 일으키지. 그래서 외핵에서 외핵의 대류현상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자, 지구 자기장이 외핵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설이 있어. 저도 확실하진 않아. 왜 그러냐면 금속을 자철석이지. 그러니까 자석의 성질을 나타내는 철이 있단 말이에요. 걔를 가열해서 녹여버리지. 그럼 자성이 사라진다. 근데 얘는 지금 녹아있잖아. 근데 어떻게 그 자기장을 만들어?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쟤네들 다 석이야. 확실하진 않아.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을 우주선이라고 하거든. 비행기가 아니라. 자, 이 선은 쉽이 아니라 레이야. 쉽이 아니라 레이다. 우주 방사선이 날아오는데 이걸 방어하는 역할이야. 지구 자기장. 그래서 지구 내부 구조를 나누면 지진파의 분석에 의해서 4개의 층으로 나눠져. 그럼 경계면이 몇 개야? 4개 층이니까. 자,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모호면. 자, 그 다음에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이 된 애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구텐베르크면이야. 자, 구텐베르크가 발견한 구텐베르크면. 그 다음에 내핵과 외핵의 경계가 되는 얘는 레만면이야. 내 기억에는 레만이 여자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와, 남자들만 하는데 그래도 대단하네. 제일 깊은 거 발견했네 그랬거든. 자, 그리고 지구 내부를 이렇게 기어 들어가지. 자, 지각에서 지구 내부를 이렇게 기어 들어가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온도가 증가하고 압력도 증가하게 된다. 지구 내부로 갈수록. 자, 그러면 지구 내부 층상 구조, 지각, 그다음에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되지. 자, 그래서 지각은 자, 이렇게 따지면 얘를 이렇게 피자 모양으로 보통 그리면 하얀 거 뭐냐면 자, 이렇게 피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면 제일 앞에 뭐 있다? 지각이 있고 지각의 평균 두께는 5에서 35. 그 다음에 어디까지? 여기가 2,900이지. 2,900까지가 멘틀. 그 다음에 5,100까지가 여기가 외핵. 자, 그 다음에 여기 6,400까지가 내핵이 되겠지. 됐니? 근데 이렇게 보면 멘틀이 얼마 안 되지. 자, 이거 평면으로 봐도 얼마 안 되니 얘가 실제로 9잖아. 그러니까 바깥쪽이 되게 두꺼워서 멘틀이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한다. 지구 전체 부피의 80%. 자, 그리고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 모호면. 그 다음에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이 구텐베르크면. 그 다음에 내핵과 외핵의 경계면이 뭐가 있다? 레만면까지 3개의 경계와 4개의 층으로 구분한대. 너무 많이 했어. 자, 지각 보죠. 고체. 암석으로 된 지구 겉부분으로 두께가 가장 얇은 층이야. 자, 대륙지각하고 해양지각하고 누가 더 두껍다? 그 대륙. 대륙지각이 더 두껍다. 해양지각이 상대적으로 되게 얇은 편이야. 자, 그 다음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 모호면이 존재하고, 자, 멘틀은 고체로 되어 있고 지구 내부에서 가장 큰 무게를 차지해. 약 80% 정도 되는데, 자, 그리고 지각과 다른 종류의 암석으로 되어 있어. 지각은 형광질, 화강암질 암석이고 그 밑에 뭐 있다? 강남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대. 자, 외핵과 내핵은 둘 다 철과 니켈 같은 무거운 금속으로 되어 있고, 외핵은 액체 상태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대. 자, 이걸 갖다 우리가 보통 뭐 하냐면 달걀을 많이 비교하거든. 자, 달걀 보면 가장 바깥쪽에 뭐 있어? 껍질 있지. 지각이야. 껍질에 있는 게 지각. 자, 계란 껍질을
한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니? 대게 껍질? 아니요. 지구 껍데기는 지각이지. 대게 껍데기는 난각이다. 알란지에다 껍질 같아서 딱딱한 부분. 자, 그 다음에 안에 뭐 있어? 그러니까 노란색 펜슬이었구나. 자, 이 안쪽에 뭐 있다? 껍데기. 껍데기? 노른자이지. 자, 노른자에 해당하는 게 뭐야? 지구 핵이야. 그 다음 바깥쪽에 뭐 있어? 멘틀. 흰자이지. 흰자 위에 해당하는 게 멘틀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노른자지. 노른자에 해당하는 게 핵. 자, 그러면 계란 껍질과 흰자 사이에 뭐 있어? 하얀 막 하나 있지. 이 막에 해당하는 게 누구다? 모금면. 그래서 계란하고 뭐하다? 지구를 이렇게 구분하게 돼. 됐니? 자, 그래서 이렇게 지구를 구분할 수 있어. 손을 피면 안 멈추다.